아산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토사가 유출돼 수로가 막히면서 세종시 전이면의 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인구 50만 시대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8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16만 명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아산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시민 평균 연령이 38.5세로 앞으로 50만 시대 중부권 중추 도시로서 더 큰 아산,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인구 50만 자족 도시 건설은 오세훈 아산시장의 민선치익이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달 기준 아산의 인구는 33만 1,500여 명으로 앞으로 16만 명 이상이 늘어야 합니다. 아산에선 현재 LH와 시 자체 사업, 민간 사업으로 모두 18개 지구의 도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LH는 내후년 준공 예정인 탕정지구 3단계 사업과 2026년 목표인 탕정 2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단위 사업지구로는 아산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아산시 자체 개발 사업은 6개 지구입니다. 이 중 월천과 온천, 신종호 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 환지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산의 오랜 수건인 싸전 지구도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민간 개발 사업도 10곳에 달해 개발 시장에서 아산의 발전 가능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추진되는 18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브랜드도 시민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여가와 복지가 담보되는 도시개발이 되도록 토지 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온양과 배방지역 원도심 공동화에 대비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두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6곳의 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온양 원도심에는 올해부터 1,074억 원이 투입돼 행복주택과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구 50만 시대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여름밤에 반딧불이 특별전을 엽니다. 이 기간에는 생태곤충원에 마련된 암실 속에서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애반딧불의 서식지를 찾아가는 야간 탐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 가불 지역위원회가 온양온천역 광장에 고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는 연결식이 열리는 14일 오전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문객을 받습니다. 한편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는 지난 1962년 신혼여행으로 온양온천과 현충사를 다녀갔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되새기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충남 동부 보훈지청장을 만나 우리 지역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한참 바쁘실 때겠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 예. 네. 저희 보훈처에서는 아주 가장 바쁜 달이죠. 네. 예.
충남 지역에는 예. 그 독립유공자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6.25라든지 국가의 그 중요한 시기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는 유공자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가요? 특히 우리 천안은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신 곳이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이끌으셨던 임시정부의 정신적인 지주 서구 이동영 선생을 또 배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기라성 같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네. 6.25 전쟁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로 이렇게 저희 보훈 대상자가 계시고요. 숫자로는 한 15,000여 가구가 계십니다. 예. 우리 일상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또 네.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분들도 항상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예. 뉴스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또 최근에는 그런 분들 중에 그 소방 순직자들, 소방관들에 대한 뭐 추모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또 태조산 그 입구에 보시면 네. 중앙소방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중앙소방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내에 소방 추문탑이 있어요. 금년도에 6월 6일 날 10분의 순직 소방관 그 입회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구조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순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6월 6일이면 이분들 위패를 그러니까 전에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위패를 봉안해드리는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6.25가 발발한 지 예. 69주년. 69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천안 지역에 예. 그 6.25 그 영웅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천안 지역 성안 출신 네. 오교봉 하사가 계신데요. 52년도면은 고지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던 그 시기에 이제 군에 입대하셔가지고 백마고지 전투에서 특공대 일원으로 그 폭탄을 이렇게 들고 그 중공군 기관총 진지에 그냥 육탄으로 뛰어들어오셔서 그 진지를 폭파하고 본인은 아주 장렬하게 현장에서 이렇게 산화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추모제를 지난 6월 7일 날 성안초등학교에서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거행했습니다. 예. 보훈이라는 말이 네.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예. 아니면 또 그 가족들에게 예. 공에 대한 예. 보답을 해드리는 예. 것이라고 해석을 예. 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또 보훈청에서는 또 이제 또 큰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6월 15일 날, 네. 15일 날 그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따뜻한 보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가유공자분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서 네. 학생들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그 공연하고 뭐 이제 말하자면 우연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대개 이렇게 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패 달아드리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같이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달아드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서 달아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위해서 오래오래 마음 써주시고 또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안시가 지난 11일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 실시된 이번 징수 활동은 새벽 시간 이뤄져 그동안 납세자 출근 등으로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해소했습니다. 이날 영치한 차량은 75대, 영치 예고는 340대로 체납 금액은 1억 1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우체국과 한전, 중부도시가스 제2비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집배원과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등 350명을 천안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 중 위기가구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제보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천안에는 2,2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지난 11일 나사렛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문화제는 일부 기념식과 2부 초청 공연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충남지부 지부장 출신인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전현직 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교조는 올해 30주년을 맞아 법의 노조 통보 철회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교육 참세상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약속으로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정교조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교육사였기에 새로운 30년, 새로운 교육사를 쓰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 세종시 전이면에 10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내리면서 한 마을의 진입로와 일부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며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이면 원성리 마을 입구에 있는 논입니다. 이제 갓뿌리를 내렸을 법한 어린 모가 쓰러지거나 누렇게 말라갑니다. 일부 모는 흙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내린 비가 논으로 넘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피해 농민은 마을 옆으로 지나는 일본국도 절개지에서 쓸려온 토사가 수로를 막아 발생한 일이라며 하소연합니다. 얼렁얼렁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려야 돼요. 이 논은 포기해버려야 돼, 아예. 이거 안 해놓으면 아예 이게 여기는 이제 이 동네는 물이 채이는 거예요, 그냥. 비 왔다면은.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과 돌이 이렇게 도수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삽으로 도수로에 쌓인 토사를 퍼내보지만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토사가 도로 및 관로까지 꽉 막고 있어 빗물이 제대로 흘러갈 리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심할 때는 마을 진입로까지 물에 차기도 한다며 관계기관에 수년째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계속 또 내가 전화를 하니까 치워준다 말로만 하고서 그냥 여태 있는 거요. 있는데 엊그제 비 조금 잠깐 왔다고 여기 이게 물바다가 됐는데 조금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집까지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이에 대해 관리를 맡고 있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이번 주 안에 수로에 쌓여있는 토사를 퍼낸 뒤 다음 달까지는 도수로 확장 등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집중 단속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의 한 상업지역. 불법 광고물 정비반이 출동했습니다. 가게 앞에 놓여있는 배너 광고물부터 커다란 입간판까지 모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단속에 나선 지 채 1시간도 안 돼 시청 수거 트럭에는 불법 광고물이 가득 찼습니다. 잦은 정비 기간까지 줬지만 상가는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이거 이렇게 놔두시면 분명히 내일 또 키실 거거든요. 예. 지난해 세종시가 정비한 불법 광고물은 모두 21만여 건. 현수막이 12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와 입간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종시는 올해부터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는 일단 계도라든가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간다고 하면 그 조만간에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정비에 대한 반발도 여전한 상황. 때문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가 눈에 쉽게 잘 띄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면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실질적으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뭐 영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 세종시는 오는 19일까지 시 전역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시스템은 감면 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공공시설 이용 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어도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청 주차장과 아름 종촌동 공영주차장, 보람 수영장, 전월산 합방 캠핑장 등 4개 시설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조치원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명칭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세종시민 또는 세종시 관내 직장인과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즐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다음 달 당선작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우수작은 문화행사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치원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는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두 번째 일요일마다 조치원로 중심가로에서 열립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시 건설 사업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규정을 제정하고 안전지침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규정은 안전조직과 점검,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아 행복청 훈련 형식으로 제정 중이며 규제 심의 등을 마치는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안전규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전지침서에 담아 실천할 계획으로 안전교육 방법과 시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의 내용이 주로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는 25일 열리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올해 21개 사업 13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종경찰서 아름지구대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착한 일터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아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매월 정기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4일 오후 7시부터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히트텍에서 에어컨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427-47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